헉! 오 부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모니터 속 여자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 소리가 창문을 때립니다. 이런 날이면 무릎이 쑤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립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합니다. 대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복도를 닦습니다. 제 이름은 송말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한 지 1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사님이라 부릅니다. 혹은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복도에서 대걸레를 밀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벽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제가 없는 줄 알고 모든 걸 드러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불륜 관계도 보입니다. 비상구 계단에서 입 맞추는 남녀도 목격합니다. 제 빗자루는 다 압니다. 제 귀는 소문보다 빠릅니다. 제 눈은 CCTV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이 회사에는 수백 명이 일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에 일합니다. 텅 빈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청소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업 2팀의 오 부장이었습니다. 올해 60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 후면 정년퇴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입니다. 양복은 항상 깔끔합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대기업 부장답게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속지 않습니다. 양복 소매 끝이 달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탕비실로 갑니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컵라면을 먹습니다. 찬밥을 말아먹는 모습이 쓸쓸합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퇴근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6시면 떠납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남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 부장님 기러기 아빠잖아. 10년 됐대. 부인하고 애들은 미국에 있고. 그러게. 돈만 붙여주신대. 외롭겠다. 기러기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이 좋아 기러기지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오 부장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가도 빈집뿐일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정사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멀리 있습니다. 매일 밤 빈집으로 돌아갑니다.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벽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오부장이 더 눈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같은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같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고독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부장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있으면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가서 잘 쉬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보고 지나쳤는데 유독 그만 신경 쓰였습니다. 투명 인간인 제가 누군가를 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영업 2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 오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젖은 대걸레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오부장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청소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만 파랗게 빛났습니다. 오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보였습니다. 벌거벗은 남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이었습니다. 65 나이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부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꺼낸 그것에 저는 읍하고 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럴 수가 있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신기하게도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작업복 안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문틈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만졌습니다. 오부장의 거친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화면 속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는 정말 늙어도 여자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살아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오부장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얼른 옷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얼굴은 슬펐습니다. 욕정이 아니라 절망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오죽하면 저러고 있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짜 영상에 매달려야 하는 남자. 사람 온기가 그리워 기계를 켜는 남자.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어 화면 속 신음을 듣는 남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걸레 자루가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헉! 오 부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모니터 속 여자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지춤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 죽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놀라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고개를 못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연하게 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깜짝이야. 대걸레를 밀며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계신 줄 몰랐네요. 비 와서 그런가 복도가 눅눅해요. 오 부장은 얼른 모니터를 껐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부장님, 문 좀 잠그고 하시지. 제 말에 오 부장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비난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경멸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다 큰 사내가 그게 뭐 죄라고 그래요. 혼자 살면 다 그런 거지. 오 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러기 아빠 10년이면 독수 공방 과부나 마찬가지지. 오죽 적적했으면 저러고 있었겠어요. 주머니에서 커피 믹스를 꺼냈습니다. 항상 청소할 때 2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힘들 때 마시려고 챙깁니다. 정수기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종이컵 2개에 커피를 탔습니다. 하나를 오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오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자, 한잔하세요. 저도 청소하다 지쳐서 마시려던 참이에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민망한 공기를 덮었습니다. 오 부장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2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하고 종이컵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 흑. 대기업 부장의 울음이었습니다. 60살 가장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산복 소매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게 내버려뒀습니다. 우세요. 실컷 우세요. 남자가 울 데가 없어서 그렇지 눈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 부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돈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제가 가면 불편해합니다. 아내는 돈 더 안 보내냐고 합니다. 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2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저도 외로움이 뭔지 아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부장님.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남편 보내고 징그럽게 외로웠어요. 밤마다 허벅지 꼬집으면서 벽 보고 혼자 얘기했어요. 부장님 마음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 온기 없이 사는 거, 그거 형벌이에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텅 빈 가슴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고독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오 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 오 부장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습니다. 제 손까지 화상을 입을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밤엔 혼자 있기 싫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20년 동안 남자 손길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 부장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 기계 속 가짜 여자 말고요. 따뜻한 사람 살냄새가 그리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오 부장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와락 힘껏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절어 있지만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감히 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늙은 몸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됐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이 늙은 몸이라도 괜찮으면 부장님 맘대로 하세요. 우리는 좁은 소파로 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세상 같았습니다. 오 부장이 제 작업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제 뱃살이 드러났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처진 살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합니다. 여사님 살결이 너무 따뜻합니다. 마치 보물을 만지듯 제 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이 간절했습니다. 부장님 손도 좋네요. 20년 만에 받는 남자 손길이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메마른 논에 비가 내리듯 제 몸에도 뭔가 차올랐습니다. 말라있던 곳이 촉촉해졌습니다. 죽어있던 곳이 깨어났습니다.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진했습니다. 20대보다 더 절실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오 부장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나눴습니다. 여사님, 여사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빗소리와 우리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은 사막에서 물을 만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 부장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 젖은 그 얼굴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부장님. 저도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두 외로운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파는 좁았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5성급 호텔보다 포근했습니다. 집보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청소가 끝난 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회사에서 둘만 있으면 자꾸 끌렸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원했습니다. 여사님, 오부장이 저를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이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은 복도에서 그랬습니다. 불 꺼진 복도 한쪽에서 벽에 기대어, 또 어느 날은 회의실 책상 위에서, 비상계단에서도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처럼 격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여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열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신혼부부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게 설렜습니다. 청소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 부장을 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대 소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계를 가진 후에도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고 싶었습니다. 여사님, 좀 더 있다가 가요. 오 부장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몸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전체가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욕정만이 아니라는 걸, 관계 후에 느껴지는 포근함, 서로를 안고 나누는 대화, 땀 흘린 후에도 예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를 쓰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죠. 오 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슬펐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산 인생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퇴직하시면 쓰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부터라도 쓰시면 돼요. 오 부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꽃집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예쁜 꽃들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꽃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럼 우리 양평 가면 마당에 꽃 심어요. 정말요? 그럼요. 장미도 심고 국화도 심고 여사님이 좋아하는 거 다 심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꿈을 기억해주는 사람, 제 바람을 들어주려는 사람, 그게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났습니다. 단순히 몸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부장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핑크색 제라늄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꽃 좋아한다고 해서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65평생 받아본 가장 예쁜 선물이었습니다. 돈 많이 든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 부장이 당황했습니다. 왜 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오 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화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몸만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오 부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끝내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사님이 보고 싶어요.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뭔데요? 사랑이에요. 제가 여사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5 나이에 듣는 고백. 생전 처음 듣는 진짜 사랑 고백.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부장님. 저도 부장님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오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여사, 아니,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보라는 말.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여보.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오 부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퇴직하면 양평에 집 구할 거예요. 작지만 마당 있는 집으로요. 좋아요. 텃밭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 거예요. 여보가 좋아하는 꽃 다 심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침마다 같이 커피 마시고 저녁이면 손잡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함께할 날들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로 서로를 아끼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함께 늙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까요? 오 부장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돼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상대를 알아갔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 부장의 퇴직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청소 일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오 부장이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여보에게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정성껏 썼습니다. 여보에게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아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건 몸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서로를 아낍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관계입니다. 다음 주면 양평으로 갑니다.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지바른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상추, 오이, 토마토가 자랍니다. 매일 아침 싱싱한 채소를 먹습니다. 임자, 밥 먹어. 텃밭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서방, 아니 제 남편이 부릅니다. 흑투성이 손에 싱싱한 상추를 들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부엌에서 대답합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밥은 이미 지었습니다. 반찬도 차렸습니다. 옛날에 오부장은 없습니다. 컵라면 먹던 그 사람은 없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지키던 그 남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제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매일 밥 2그릇을 먹습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쌈 싸먹는 걸 즐깁니다. 살이 올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걸레 냄새는 없어졌습니다. 빗자루 든 손 대신 밥주걱을 듭니다. 무릎도 덜 아픕니다.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탑니다. 오서방은 마당에서 신문을 봅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요. 오, 고맙소.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오서방은 소파에 눕습니다. 저는 옆에서 TV를 봅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좋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외롭지 않다는 표시니까요. 저녁이면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걷습니다. 느리게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지. 두부도 넣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소소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밤이 되면 함께 누웁니다. 좁은 침대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서로의 팔베개를 하고 잡니다. 더 이상 야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짜 신음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차가운 모니터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여보, 내일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 알았어요. 고맙소, 여보. 이런 대화 후에 잠듭니다. 행복한 잠입니다. 꿈도 편안합니다. 악몽은 없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빌딩 청소하던 시절, 혼자 빈집에 들어가던 밤, 외로웠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오서방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보가 내 가족이요. 어느 날 오서방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좋습니다. 저기 부부 참 금슬 좋네라고 합니다. 늙어서 만난 사랑이래 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기분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만났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입니다. 젊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격정적이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압니다. 서로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매일 고맙다고 말합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말합니다.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순이든 일흔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65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만난 인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 봄을 가져다 줬습니다.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왔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게도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자
뭐해? 밥 다 식겠어. 오서방이 부릅니다. 웃으며 부릅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금 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에 밥을 놓습니다. 오서방과 마주 앉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겁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합니다.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라서 좋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마주보며 먹어서 좋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 오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믿으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